야, 그러면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지금 월 매출 얼마냐? 월 매출은 지금 한 2, 3천? 시작한 계기가 그 자체 육상 그 대회에서 학교 대회에서 학교 내에서 나갔는데 얼떨결에 1등 해가지고 육상부를 이제 들어가게 된 거지. 중학교도 그럼 육상부로 해서 진학을 한 거고. 그렇지. 이제 특기생으로 그때는 진학을 했고, 내가 이제 원래 단거리였다가 원래 단거리였다. 초등학교 때까지 단거리 뛰었어. 근데 이제 중학교 가려고 하니까 내 키가 애매한 거지. 키가 작으니까 이제 코치 선생님께서 중장거리를 해봐라 라고 권유를 해서 이제 중학교 때는 중장거리를 한 거지. 중학교 때. 그때 내 생각에는 네가 되게 말랐는데. 거의 뭐 소말리아 난민 수준이었다고 보면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고등학교 진학도 나랑 같이 이제 경기체육으로 가고. 그렇지. 경기체육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3이 됐을 때 다들 이제 고민을 하잖아. 대학을 진학을 할 건지 아니면 실업팀을 갈 건지 그런 고민에 서 있을 때 어떤 결정을 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뭐 인생의 그 갈림길에 굉장히 서 있는 상태인데 그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나 수업 때도 울었어. 그러니까 뭐 이게 이렇다 할 성적이 또 안 났었고 그때 또 부상 때문에 시합도 많이 못 나갔었고 그러다 보니 어영부영 이제 고3이 되는 순간이었는데 뭐 사실 성적이 없으니까 학교도 받아주는 데도 없고 당연히 실업팀도 없었겠지. 그러면서 이제 뭐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을 그만둔다라고 감독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수능을 5개월 전에 5개월 준비. 수능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지. 그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 그때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멤버들이 있지. 5개월 크루가 있었지. 약간 그 패배자 크루들이 좀 있었지. 근데 그 학원에 스타크래프트가 깔려있지 않았냐? 거의 뭐 수업보다는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실력이 더 좋아져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지. 대학을 이제 가기로 결정한 거잖아, 그러면. 그렇지. 대학을 가기로 결정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 때는 이제 가나다라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렇지. 거기서 어디 있었었지? 내가 한양대, 한양대, 순천향대, 순천향대, 상명대 이렇게 상명대. 나랑 똑같이 썼네. 다들 생각이 비슷했지 않을까? 성적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실기 능력, 뭐 턱걸이를 잘 못했으니까 턱걸이인데 빼고 하다 보니까 걸은 게 아마 내가 그대로도 자신감 있던 종목이 있던 게 거기였던 거지. 실기로 내가 비빌 만한 곳이 한양대, 순천향대, 상명대 그치. 이렇게 있었고 또 뭐 안 썼어? 또? 아마 4년제는 그게 다지 않을까 싶어. 4년제 학교 쓴 거는 아마 그게 다. 일단 거기서 뭔가를 성과를 거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위에는 안 썼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 대학을 진학을 했지? 최종적으로는 대림대학을 아, 대림대요? 왜 웃어? 좋은데? 나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그러니까 거지. 대림대 좋아. 좋은 교수님 만났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목표했던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실망도 있었지. 근데 재수하고 싶진 않았고. 재수는 하고 싶지 않았고 대림대 무슨 과 갔지? 그때 당시에는 사회체육학과였지. 사회체육학과. 자, 그러면은 사회체육학과를 다니면서 그 대학생일 때부터 또 미래에 대한 또 고민을 했을 거 아니야. 뭐 일단 학교 갈 때 자체가 막연했지. 아무래도 이제 운동만 해오다가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 또 어떻게 보면 비선수 출신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상황이잖아. 그렇지. 근데 약간의 자부심도 있지만 이들과 내가 지금 비교의 대상일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적응을 잘 못했어. 아마 그 당시 운동을 그만둔 친구들은 아마 학교 생활에 그렇게 크게 적응하기 쉽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한 학기 다니고 나는 군대를 갔지. 바로 군대로.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낼 바에는 이왕 가는 거 빨리 군대를 가자. 이렇게 선택을 했던 거지. 그럼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대학교를 다시 복학을 했을 때 그랬는데 이제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이제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내가 뭘 어떤 걸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언제였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되게 큰 고민이었는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그런 생각은 좀 없어지더라고요. 부담감. 부담감이. 좀 학교 수업에 충실하자. 그러니까 아, 이거를 일단은. 한번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하다 보면 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 이제는 뭔가 방황을 한 시기가 아니었고 내 진로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그 당시에 이제 받았던 수업들 이런 것들을 진짜 학교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면은 졸업할 때 평균 학점이 4.1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1학기 때 2.98이었으니까 2.98. 거의 뭐 이제 제대하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거의 만점에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계속 열심히 복학하고 나서 계속 열심히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 열심히 나갔어. 열심히 그냥 수업 듣고 열심히 나가고 이제 그러면서 뭔가 공부에 살짝 흥미를 붙이기 시작을 했지. 그러니까 그러면 미래에 이런 거를 해서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뭔가 생각들이 하나하나씩 생겼지. 그때까지도 지금 뭐 이렇게 지금 하는 골프 그때도 그 골프를 이렇게 접목을 시켰었나 아니면 그때는 아니었고 사실 내가 전공이 골프였어. 들어갈 때. 대림대 대림대에 들어갔었어. 사회체육학과 골프. 그렇지. 골프 전공이었는데 그냥 있어 보여서 한 거지 내가 골프를 잘 쳐서가 아니었어. 근데 이제 졸업 시점에 뭔가 애매해서 자격증을 바디빌더로 딴 거야. 바디빌더. 갑자기 골프에서. 골프에서 바디빌더. 근데 내 공부가 사실 바디빌더가 나한테는 맞았었고 그래도 그 수업을 빠지지 않고 들어가서 골프로는 내가 자격증을 따서 사람들 레슨하기는 쉽지 않겠다 라고 해서 바디빌더로 자격증을 딴 거지. 그 자격증을 따고 나서 대학을 이제 졸업을 했을 거 아니야? 맞지. 졸업을 하고 나서 너 대학원 진학했잖아. 대학원 진학했는데 내가 다니던 학교가 이제 2년제였기 때문에 2년을 더 어떻게 보면 학점은행제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자격증도 반영이 되고 학점으로 인정받아서 1년 만에 이제 학사를 받았지. 그리고 대학원은 좀 늦게 진학했어. 사회생활을 하다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학원 진학이 필요하겠구나 그걸 느껴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부류인데 조금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골프를 아니면 아니지. 그냥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재활이었지. 재활로. 재활로 아마 그때 재활 스포츠학과를 일단 대학원을 갔었어. 조금 더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갔었던 거지. 그 한양대학원. 한양대는 나중이야. 나중이야? 한창 나중이야. 그럼 어디로 간 거야? 한신대. 한신대 대학원이야? 한신대 대학원 재활. 재활학과였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알던 그런 근골격계 재활이 아니고 그 장애인 관련된 재활 스포츠학과였던 거야. 그래서 1년 다니고 안 다녔지. 자퇴한 거야? 아니면 거기서? 자퇴는 아니고 내가 그때 당시에 미국을 가게 됐어. 공부하러 아니면은? 아니지, 일을 하러. 그때 당시 이제 LPGA 선수 트레이닝을 하러 미국에 가게 되는 시점이어서 대학원 1년 다니고 이거보다는 저쪽에 어떤 경험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해서 간 거지. 그럼 대학원은 휴학하고? 휴학을 하고 간 거지. 휴학을 그렇지. 하고. 그러면은 그 아까 전에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그 취업을 골프에 관련된 취업을 한 건가 아니면? 그러니까 JW 멜리엇에 그냥 트레이너로 일단 트레이너로 취업을 했다가 취업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라이센스를 따로 다니잖아. 일을 하면서 그때 아마 캐나다에서 이제 TPI라고 하는 골프 트레이닝 자격증을 땄었지. 근데 그때는 이제 보편화되진 않았었고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는 그렇게 많진 않았어. 지금은 좀 많긴 할 텐데 이제 그 라이센스가 있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한테 문의가 오기 시작했던 거지. 골프 트레이너를 또 찾는 선수들이 있어서 우연치 않는 계기에 이제 트레이닝을 하다가 미국까지 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회생활을 메리어트 호텔에서 시작을 하다가 한 5년간 거기서 이제 PT 생활을 했었지. 그게 PT 트레이너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골프 관련된 자격증을 따면으로써 이제 그쪽으로 약간 이제 길이 이제 약간 이제 방향 전환이 된 거네. 그러니까 뭐 그 당시가 좀 약간 어떤 재활 뭐 이런 쪽이 갑자기 트레이너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거에 어떤 경쟁을 뛰어들기보다는 또 나만의 좀 차별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 그래서 좀 차별화로 선택을 했었던 게 골프였던 거지.
그러면 경제 활동은 그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메리트 호텔 트레이너 시작한 게 이제 경제 활동을 이제 그렇죠. 본격적으로 한 거네. 거지. 그래 호텔 트레이너 그래 호텔 트레이너랑 그런 일반 트레이너랑 뭐가 다른지 그냥 딱 간략하게 표현하면 그냥 서비스 차이. 그러니까 그 회원들에게 어떤 제공되는 서비스가 일반 센터보다는 조금 더 부유한 쪽 돈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집단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어떤 전문적인 컨셉보다는 전문적인 건 당연히 있어야 되고 플러스 서비스가 조금 더 부각된 시장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그것도 항상 이 그루밍도 항상 어떤 호텔에 정해져 있는 그루밍을 항상 그때부터 했지. 그때는 좀 이해가 안 됐어. 손톱 검사, 브렛나루, 뭐 뒷머리가 기세 닿으면 안 됐고 사실 이러한 것들이 되게 많아서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그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래 이게 맞는구나. 이들이 나한테 돈을 지불하는데 내가 이왕이면 전문성도 있고 나의 어떤 몸가짐 뭐 이런 것도 깔끔하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었지. 깔끔하면 저기 문신 어때? 문신은 모르겠어. 지금은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때 당시엔 용납이 안 됐던 거지. 그거 수염 이런 것도 안 되고. 수염 절대 안 했지. 지금 너우 같으면 바로 잘려. 자 그러면 이제 호텔 트레이너를 이제 지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지금도. 그 호텔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일단은 당연히 전문성도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은 대우받고 있는 사람이 커. 일단 그러면 초보 트레이너는 호텔 트레이너 되기가 좀 힘들다는 건가? 고생을 많이 하지. 고생을 많이 한다? 힘들진 않은데 일이 그냥 일반 센터보다는 뭔가 청결적인 부분, 그다음 서비스적인 부분, 또 어떻게 보면 또 고객 관리 차원에서의 어떤 인성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좀 오래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들 많이 봤어. 인성이 안 좋은 사람들은 못 버티는 거네. 아니 못 버티지. 인성이 쓰레기면. 인생 쓰레기면 그냥 쓰레기통에 가야지. 그래 이게 그래서 왜냐면 저 대학교 이제 체육학과를 졸업한 친구들이 호텔 트레이너를 동경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처음부터 근데 호텔 트레이너를 지망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 다 되는 게 아니지. 왜냐면 그쪽에서도 좀 어떤 이력서나 이런 것도 경력이 좀 필요하다. 사실 경력보다도 간혹 약간 개념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 나시티고 오는 애들. 지금 저기 뭔가 내 면접하러 왔는데 근육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막 나시티 입고 나를 보여주기 위한 과시라는 애들은 바로 탈락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면접을 보러 갈 때에 그 뭐랄까 호텔은 좀 정장을 입고 정장. 깔끔하게. 왜냐면 그 첫인상을 호텔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저기네 저기 뭐야 매트리스 아니면 맨인블랙처럼 그런 느낌인 거지. 넥타이도 하고 뭔가 좀 잘 갖춰진 상태에서 가야 일단 먹고 들어가. 근데 뭐 이런 캐주얼 이런 거는 오자마자 별로 딱 약간 노하는 스타일. 지금도 아마 그런 분위기는 있지 않을까 싶어. 그럼 일단 무조건 저기네 저기 정장 입고 가는 게 가장 깔끔한 거네. 캐주얼도 안 되고. 그렇지. 정장을 입어야 대화가 시작돼. 그럼 지금 현재 이 지금 골프 여기 템포디오를 이제 운영하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네가 그 이후에 또 어떤 노력을 했나? 한 10년 걸렸지. 10년?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갔다 오고 31살 때 와서 사실 한국에서 바로 이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때 이제 제주도에 이제 헤비치 호텔이라는 데서 관리직으로 있었어. 그때 수영장, 피트니스 이런 거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했던 거지. 그러니까 좀 생뚱맞은 거지. 갑자기 전문성 있는 트레이닝을 하다가 갑자기 관리직을 가는. 근데 갔던 이유가 뭔가 내 길을 좁게 만들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향후에 하더라도 뭔가 시장을 알고 또 내가 운영을 알고 해야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국 갔다 오자마자 바로 고민을 안 하고 좀 다른 경험을 하고 싶었어. 그럼 그 제주도에서 몇 년 있었지? 1년 있었어. 1년? 유배돼 있었지. 유배를 1년 당하면서 이제 거기 경영하는 방법이나 뭐 그렇지. 그런 거를 이제 거기서 좀 거기가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룹사들하고도 많은 또 소통을 할 수 있었고 뭔가 이제 전문적으로
호텔의 시스템, 그다음 거기에 어떻게 일선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일에 관여하면서 또 회사가 돌아가는 방법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거지.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바로 이제 이렇게 템포디오를 차린 게 아니라 아니지.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제 현대자동차 연구소에 이제 임직원 건강관리 시설이 있어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파견이 다시 오게 된 거지. 서울로 다시 서울로 오고. 다시 오고. 서울로. 그러니까 아마 회사가 화성에 있었어 갖고 근무지 변경이 됐던 거지. 그러면서 거기서 4년을 또 있었지. 4년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한양대 대학원을 갔어. 아, 거기서 간 거구나. 스포츠 경영을 배우자. 그 전에 있던 재활이나 이런 거 사실 나한테 뭐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학원을 뒤늦게 간 거지. 대학원의 그 과를 선택한 것 중에 스포츠 경영. 자, 경영을 선택한 이유는? 말 그대로 좀 돈에 관념을 좀 더 갖고 싶었다. 그 다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성장을 시켜보는 거에 있어서 어떤 뭐 해부학이나 이런 거보다 또 향후에 발전적으로 스포츠 경영이라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지. 그때부터 그런 대학원을 진학하면서부터 사업 쪽으로 약간 좀 눈을 뜬 거네. 눈을 뜬 거지. 사업 쪽으로 좀 키워보겠다. 그래서 이제 전공을 그렇게 정한 거고. 그렇지. 자, 그러면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런 이제 트레이닝 쪽이 아니라 무슨 회사를 다녔어? 다우넨이라고 하는 그런 뉴트리션 관련된 연구 개발하는 회사 벤처 기업이었어. 벤처로 가게 됐지. 그러니까 이제 운동 가르치는 거랑 전혀 다른. 전혀 다른 또 갑자기 또 다르다고 보기엔 또 그래. 왜냐면 또 영양과 관련된 거였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프로틴 그런 단백질과 관련된 제재들을 가지고 좀 특화된 상품을 만드는 거에 또 관심을 갖게 된 거지. 그러면서 거기서 한 2년간 거기서 또 2년 있었지. 일한 것만 따지면 한 20년 일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지금 이 걸어온 과정이 어떤 육상을 하면서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었잖아. 그렇지. 근데 뭔가 내 길을 찾기 위해서 나는 한 20, 30대는 뭔가 공부하고 경험하는 거에 나는 큰 포커스를 뒀던 거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템포디오를 이걸 이제 시작한 건데. 그렇지. 자신 있었나? 모르겠어. 그 전까지는 내가 자신이 없었어.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확 꽂혔어. 갑자기 일을 하다가 내 나이가 갑자기 어느 순간 38이 됐더라고. 지금 우리 또 큰 딸도 있고 초등학생 딸도 있고 작은 딸도 있는데 내가 직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사람의 지향점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야. 그러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사업화 시켜야 되겠다. 더 늦으면 안 되겠다라는 뭔가 좀 약간 경각심이 확 오더라고. 그래서 한 2개월간 계획을 세웠지. 계획을 2개월이면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기도 한데. 상당히 짧지. 고민한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사실은 회사를 차릴 생각은 없었으니까. 직장 생활에서 그냥 이 회사를 키워서 먹고 살자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현타가 오기 시작하면서 준비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림은 또 잘 그려야 되니까 사업을 하려면. 그렇지.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었던 거지. 야, 그러면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지금 월 매출 얼마냐? 월 매출은 한 2, 3천? 사실 지금 우리 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의 거의 맥시멈이라고 나는 보고 있어. 좀 더 나올 수도 있지만 돈 벌면 내가 힘들어. 내가 좀 힘들지. 몸이 힘들어지면 더 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몸을 좀 편하게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이 정도 수익을 지금 내고 있다. 그렇지. 오케이. 내 생각은 그거였잖아. 이걸 찾을 때 몸이 힘들어서 버는 것보다 좀 더 머리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었다고. 지금 현재 상태는 좀 뭔가 좀 마음이 좀 편안한 상태로 벌 수 있는 그 정도지. 그러니까 몸이 편한데 한 달에 2, 3천이다. 만약에 3천이면 1년이면 3억 6천.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면서 몸도 편하고 운영도 잘 돼가고 있고 일단 좋네 지금 상황이. 아니야. 이제 지금은 이제 첫 걸음마기 때문에 나는 시작이 좋다라고 보는 거지. 이게 향후에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보는 건 아니야. 야, 근데 그래도 지금 요즘에 경제도 안 좋고 바이러스 때문에 뭐 다 치명타인데 근데도 이 정도면은 내가 내 기준에서는 굉장히 지금 잘 버티고 있는 버티기 좋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진로를 고민하는 운동선수들 출신 운동선수들이
평생 운동선수만 하다가 뭐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언젠가는 너처럼 진로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렇지. 계속 운동선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운동선수를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의 이제 진로를 내가 다른 걸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고민하는 선수들한테 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일단은 자기가 기존에 했던 거를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새로운 걸 할 수 있어. 근데 보통 미련이 있는 선수들이 있어. 그렇지. 사실 내가 그냥 결과로는 다 잡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 기존에 이제 내가 좀 이걸로 좀 지속하기 힘들겠다라고 했었을 땐 먼저 내려놔야 다음 거에 집중하기가 편해.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내려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육상을 했는데 예를 들어 수영 뭐 수영만 진짜 선수부터 해서 이제 가르치는 트레이너로서 해가지고 다 그 경력이 뭐 20년, 30년 나이가 30대 초반까지 됐는데 갑자기 이제 이거를 지금까지 배운 게 이런 건데 이걸 내려놓고 다른 거에 내가 다시 열정을 보이기가 되게 막연하고 되게 불안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확신은 자기가 과거에 했던 거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 그리고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 그럼 새로운 걸 못해. 새로운 걸 한다라는 게 뭔가 다른 걸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에 관련된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라는 거지. 그리고 그 시장을 바라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또 공부도 더 하면 내가 요만큼 봐왔던 길이 점점 넓어져. 배운 만큼. 그러면 내가 기존에 했던 거를 접목시키는 거지. 근데 그 전에 뭐 선수만 했던 거는 내가 해봐야 코치? 누굴 가르치는 일? 사실 이게 다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벗어나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아. 낭떠러지 같이 보인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학교를 더 다니든 뭔가 운영도 해보고 해야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나중 미래를 위해서라도 학업을 좀 더 계속 전진하는 게 나는 좋다는 그거는 되게 좋다고 봐.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전처럼 대학원 진학이 힘들지 않잖아. 근데 학위가 필요했을 수도 있어. 내가 뭘 하기 위해서는 뭐 석사라는 타이틀, 또 한 가지로는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나한테 맞으면 또 박사를 하면서 내가 교수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물론 뭐 좀 쉽진 않겠지만, 근데 들어감으로써 뭔가 나의 계획이 또 바뀌어. 또 다른 넓은, 환경이 보여. 다른 환경이 또 보인다. 그렇지. 이거지. 공부 이외의 것도 보이고 내 주변에 어떤 인프라도 많아지고 그런 부가적인 것까지 고려를 해야지 단순 대학원을 굳이 내가 다녀서 뭘 벌지?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지. 왜냐면 지금 이제 고등학생, 고3인 운동 선수들이 이제 실업팀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대학교를 진학을 해야 될지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네가 이제 걸어온 이제 삶의 이제 길을 봤을 때, 너는 이제 나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학사에서 끝났지만 너는 이제 대학원을 또 더 진학을 했잖아. 그런 이제 난 네가 그래서 공부에 미련이 되게 겁나 있었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아. 그게 아니라 더 넓은 길을 위해서 투자를 한 거지. 투자 개념으로 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한테 더 투자를 하는 거지. 나는 이제 기존에도 이제 돈을 벌면서 뭔가 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내가 받는 급여의 한 30%는 나한테 써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 먹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뭔가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학교를 더 가거나 요런 데 투자를 하는 거지. 자기 개발. 그렇지. 그래야 내가 벌 수 있는 돈도 커지고 내가 갈 수 있는 시장도 더 넓어진다라고 보는 거지. 좋네. 그래. 뭐가 좋아? 지금도 힘들어. 돈을 많이 벌면 몸이 힘들고 그렇지. 돈을 적게 벌면 몸이 편해. 이 룰은 내가 볼 때는 깨지지 않아. 깨지지 않아. 이거는 근데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래도 내가 잘할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면 돼. 그렇지. 안 그러면 오래 하기 힘들어. 그렇지. 이게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이 일이 재밌으면 분명히 언젠가는 좀 빛을 보거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 계획은 이걸 더 키울 거야? 아니면은 나는 이 컨텐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다 뛰어들고 싶어.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확장시킬 건데? 나는 이 콘텐츠를 가지고 음. 뭐 연구 개발도 하고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고 싶고 음. 유통 사업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되도록 다 뛰어들고 싶지. 이마트야? 트레이더스.